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번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제발 완수해달라. 아, 그렇죠. 이런 열망이 클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누가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을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민정수석 내정설이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오광수인가요? 뭐 맞습니다. 오광수라는 예, 분인데 검사 출신. 네네네. 이분이 이제 검사 특수통 출신이라는 아하.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아, 지금 있겠네. 댓글도 예. 이거는 안 된다. 예, 있겠네. 근데 내정설이야. 네. 뭐 공식화된 게 전혀 없긴 해요. 전문가 나와주세요. 사실 저는 어제 무슨 저 단독 형식 뭐 속보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딱 올라왔길래 그냥 크게 웃었어요. 왜요? 야, 이 정보가 없으니까 별 소설을 다 쓰는구나 생각했거든. 아. 이분 검찰 그만두신지도 오래됐고 사실은 사적으로는 이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라서 네. 저희 고향 선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저 친하지는 않은데 알기는 아는 사람. 아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스스로도 자기가 이번 정부에 가서 민정수석 할 거라는 생각을 본인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거기 이름이 나왔길래 이건 뜬금포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총리 김민석 이런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자리를 뜬금없이 무슨 캠프에서 무슨 활동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유일하게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다면 연수원 동기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법연수원 동기분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받고 재판받고 할 적에 뭐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에 와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사람 빼고는. 네. 근데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을 왜 이렇게 했나 싶어가지고 네. 정말 부랴부랴 어제 막 온데다 물어봤어요. 아, 취재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네. 누가 추천한 거냐?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반대했대.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얘기냐? 그러니까 말이 오가는 걸로 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토된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니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그렇죠.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특수부 검사가 망쳐놓은 나라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윤석열류하고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이분이 네. 특수부 검사가 다시 민정수석으로 복귀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검찰 조직이 받아들일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대통령의 인사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자리를 줘서 그 사람 출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대통령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설이 나오고 나니까 검찰에 사표 내려고 준비했던 애들이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꼭지가 돌아서 절대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면. 아니 내가 심지어 어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 만약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면 반정부 투쟁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게 좀 심각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캠프 안에서 쭉 저기를 했던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이래저래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 정청래 전혀 몰랐대 자기도. 박찬대 전혀 몰랐대. 정성호 전혀 몰랐대.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알고 그러면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언제야 내가 오광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점들이 뭔가 안에서 조금 인사와 관련해서 꼬인 게 있긴 한데 네. 확정된 건 아니고 그냥 설입니다. 네, 지금 설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믿고 나온 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오다 그리고 보니까. 그 와중에 또 헌법재판관 이제 2명 또 지명해야 되잖아요. 이완규 함상훈 이제 철회했지만 네. 지명하는 후 인선을 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왔어요. 이름이. 네, 이름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윤대진이 와이프야. 진짜로. 깜짝 그래서 그것도 정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지. 아 뭐야? 이거 설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설이라고 믿고 싶은데 이름이 거론이 됐고 돌았어요. 실제로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뭐 윤대진이라고 하면은 윤석열이랑 최측근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측근들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요, 뭐 공직기관 업무까지 다 하기 그럼.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지금 시대의 화두까지 지금 쥐고 가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인데 저는 오광수 이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분의 특징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18기 이재명 대통령과 네. 동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성균관대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좀 특이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만약에 가서 인사검증을 할 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허태열부터 해가지고 황교안 또 성대 인맥들끼리 뭐 했다 이런 얘기 과거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호원도 그랬고 네. 당시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해서 전 이게 그냥 썰로 그쳐야지 이게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고 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김주현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예. 할 거고. 설로 그칠 것 같습니다. 이거 썰로 아, 그쳐야 이거 될 것 설로 같아요. 그칩니다. 그렇죠. 네, 이거 설로 그치고 이 이슈를 좀 길게 다뤄달라고 김용남 의원이 저희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이걸 또 노리시는지. 오광수는 안 된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좀 전에 홍보라며.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민정비서관으로 거론되는 분도 지금 검사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민정 비서관 거론. 네, 거론되는 후보자가. 근데 민정수석도 검사, 민정비서관도 검사 이러면 내가 검사라도 사표 안 써도 되겠네. 똑같네. 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가. 예. 그럼요. 특수부잖아요. 특수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건 첫 번째 민정수석인데 네. 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 비교를 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때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세워놓고 첫 인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청와대 기자단에서 와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그죠? 그러면서 딱 국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검찰 개혁의 이미지를 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희망이 부풀었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걸 기대했는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거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걱정하실 텐데. 네. 이제 그 누가 이제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저 자리 노리고 지금 저 사람 반대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맞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저처럼 어차피 자격이 없는 백수가 얘기하는 게 제일 낫다.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내가 힘껏 떠들겠다 그러면 네. 맞아. 아니 뭐 대통령을 내가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거를 다 알고 할 수는 없지 없어요. 않겠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요. 보고가 들어오는 거 안에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근데 오염된 보고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그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한 명이. 네. 아니 내 자리를 좀 정해줘요. 뭐 요 홍보에다가 뭐 했다가 민정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하나로 정해줘. 내가 보기에 김용남 가장 그 딱 맞는 자리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특검. 김건희 특검. 근데 특검은 당적 가졌던 사람은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적을 빨리 버리라고. 아니 나 이걸 또 정리하라고. 이걸 어떻게 버려? 사실은 너무 아니 그 캠프에서부터 손가락도 전문가고 다 알잖아. 네. 그 진짜 적임자 너무 아깝더라니까 내가 알겠습니다. 당적을 보유한 게. 아니 입당원서에 잉크도 안 발랐어 아직.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검 얘기 앞서서 요거부터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예. 도 오늘 통과가 됐잖아. 자, 지금-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됐는데 예, 예. 그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우리가 한동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진짜로 분노했습니까? 난리였죠. 윤석열이 경로하고 예. 그 경로한 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02800에 7070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모든 게 다 틀어졌다. 예. 그래서 이 02800 7070으로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요게 이제 우리가 아주 궁금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요게 공수처에서 밝혀냈습니다.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건 발신 장소가 윤석열의 사용 공간인 부속실 혹은 집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전화를 건 시각 오전 11시 54분이었거든요. 오전 11시 54분이면 근무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윤석열 본인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공수처의 판단이고요. 윤석열이었어. 그렇습니다.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내란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사령관들한테
짧게 통화하지 짧게 않습니까? 칩니다. 네. 168초는 엄청나게 길게 통화를 했다는 거죠. 예, 욕을 아마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요. 욕을. 왜냐면 이 경로한 날이야. 그러니까 진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을 거란 전부가 말이야. 욕일 거야. 예. 통화의 열린 전부가. 상태에서. 예. 열고 한 거. 168초 중에 160초는 욕하는 데 썼고 8초는 야 어떻게 해봐 좀 이런 거 했겠지. 그렇습니다. 아. 야, 이거 뭐 이제 뭐 하나씩 또 밝혀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해. 예. 아, 이거는 안 돼 이걸로. 이거 밝혀갖고 될 일이 아니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발빠르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보도만 보고 저는 이제 매부쇼 생방에 들어왔는데 네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막 찾아보시더만. 다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예. 깔끔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시작해야죠. 아니 근데 이게 참 진짜 오히려 더 잘 됐어. 그 전 특검보다 맞아요. 더 규모나 강화했어. 내용 면에서 엄청나게 강화가 됐어요. 네. 특히 그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60명이래. 60명. 예. 그 전에가 40명짜리였거든요. 아, 다 증언했구나. 네, 이번에 60명짜리로 갑니다. 이거는 하나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60명. 여기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고 검찰 수사관도 파견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 안에 간첩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거든요. 저것들이. 그 특검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검 지금 또 너무 오늘 3개 많으니까. 통과했고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이건 지금 이번에 빠져 있어요. 또 해야 될 게 있고 이태원 특검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검찰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아. 이제 그 지휘 체계를 잘 만들고 물론 이제 특별 검사를 맡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예. 아, 그래서 큰일이네. 진즉부터 지금 전체 검사들의 명단을 놓고 네. 전체 검사들의 명단을 놓고 스크린하는 거는 진작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었고요. 네. 그걸 대통령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 특검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간첩질하는 거는 그래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놓고 하는 거다. 아. 이 말씀을 좀 안심하시라고 드릴게요. 근데 그 뭐 거기 안에 밀정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뭐 민주당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럼요. 예. 알고 있는데 이제 면면들을 잘 모르니까. 아, 면면들을 검사가 모르니까. 2,000명이 넘는데 그 아롱이 다롱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 줄 아, 알고 그리고 쉽지 않구나. 대부분은 뭐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아, 믿을 예, 수 예. 없는 존재들인데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보면은 눈치 봐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 써야 될 거 아니야. 뒷구멍으로 장난 안 치고. 근데 그 파견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검찰에서. 법에 이제 정해진 수사기관별로 아.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가가지고 특검을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아, 그게 좀 찝찝하네. 그러니까 찜찜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 대책 없이 그냥 가고 있는 건 근데 아니죠. 이제 그래도 위에 특검이나 뭐 특검 보들은 이제 외부에서 오니까 네. 의사 결정권, 그러니까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건 이제 외부에서 하니까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뭐 불안해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결국-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신 변호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장인 진영구 조폐공사 특검을 네. 할 때 네.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특검 보러 가서 계셨어. 음.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어. 음. 검찰 내부자한테 진영구 사건 진영구가 조폐공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말아먹으려고 했고 왜 그렇게 지가 파업을 유도했다고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나온 파견 검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을 해. 아.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갔어 결국. 그때 그 특검보를 협박하던 검사들 저거의 대장이 황교안이야. 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센 거네요. 그렇지. 황교안이가 부장 검사였고 예.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영태 특검보가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저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수사 지시를 시작했을 와. 거 아니에요. 예. 이놈들이 눈치를 챈 거야. 때로 몰려와가지고 특검보를 협박해가지고 그걸 뺏어가가지고 특검보가 그만뒀다니까. 와. 이거 근데 이번에 이 특검이 워낙 많으니까 이 관리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 그거 같아. 장난 아니에요. 그렇겠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농담을 한 게 아니라 김용남 특별검사가 진짜 할 수 있으면 잘할 거라니까. 그게 또 안타깝게도. 저분 또 흔들릴 것 같아. 나 좀 가만히 놔둬. 자꾸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이제는 또 흔들어. 아니 만약에 그 심우정이가 연락해갖고 아유 저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뭐 재밌게 살자. 우리 행복한 게 행복한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심우정하고 뭐 행복하게 지낼 일이 뭐가 있어.
그래요? 아니 너무 착하셔가지고 이게 좀 흔들리지 않을까? 아 그렇게 또 착하지는 않아요. 바로 잡아주시네. 거의 깡다고 있어. 예. 이번 네. 특검이 정말 기다려왔던 특검이기 때문에 진짜 정말 진짜. 잘 돼야 되고 예. 네, 정말 이번에 밝힐 거 다 밝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통과되기 직전까지도 특검을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특검 반대하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그럼 수사하면 또 받아들일 거냐?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다라고 제가 네.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비상겸하기 전에 작년 가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고 기소당하는 게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거다. 자기한테는. 그 다음이 맞아.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행되는 특검의 조사를 받는 거고 맞아. 그 다음 센 게 정부 바뀐 다음에 검찰 조사 제일 센 거는 정권이 정권 넘어간 바뀐 다음에 다음에 특검 특검. 조사 받으면 죽는다 이거. 맞아, 맞아. 예. 그 머리를 거꾸로 쓴다 지금. 맞아요. 지금 제일 센 게 그 들어온 얘기를 거예요. 했는데 예. 제일 세게 이제 제일 세게 받게 들어온 됐어요. 거야. 근데 이제 아. 최강욱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또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파견받는 검사들도 최대한 그렇습니다. 또 언론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희대의 조희대가 절차를 이제 다 어겨가면서 무지하게 빠르게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에 개입했잖아. 그렇죠. 이 희대의 사건. 근데 꼭 뭐 이 사건 때문에 대법관들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아, 네. 원래 있었던 현안이에요.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원래부터 논의가 많이 됐던 현안인데 네. 그게 현실이 어려웠던 거야. 음흠. 근데 이번에 이걸로 이제 그 촉발이 된 거지. 네, 네. 네, 그래서 대법관 현재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것과 관련해서 조희대가 오늘 또 입장을 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출근길에서 기자가 물어봤어. 그래서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약간 쫄던데. 악수할 때. 봤잖아 내가. 예. 오늘은 어떤 입장을 냈는지 희대 조희대 보고 올까요? 대법관 증언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이신가요?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계속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많이 저게- 부드러워지고 왜 약간 손해줬어? 아니 근데 일단 약간 약속 대련의 느낌이 나는데 누구와 그렇지. 누구? 질문 기자와 자체가 대법관 질문 자체가 아니 왜냐면 질문의 취지가 보세요 대법관 증언만으로 뭐 해결될 수 있느냐 재판 지연 근데 문제가 보통 해결됐어. 기자들이 질문하면 저렇게 질문 안 할 것 그렇지. 같고 통상의 기자라면 조금 약간 똑같은 걸 싸한데 느꼈고. 기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저희가 다 담은 게 아니고 일부 편집된 부분이 있는데 기분 나쁜 걸 또 잘랐거든 내가. 그러니까 뭐 누가 기분 나쁜 거 우리한테 내가 기분 나쁜 거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거 모르죠. 내가 기분 나쁜 거 잘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돼 하는 건 잘랐어 내가. 예, 예. 그 질문 그렇게 보니까 그 질문도 굉장히 내가 볼 아니, 때는 편파적인 자르고 질문이야. 남은 게 저 정도면 저거는 그렇지. 약속 대련의 느낌이 아 저거 말고 더 나는데요? 길게 했군요. 야 요거보다 조금 더 긴 건데 자른 게 아니 있어요. 그렇게 입장 없이 아무 상황에도 말 안 하던 사람이 내란 상황에 대법원장 입장 있었어요? 말 안 했죠. 서부지방법원 때려부셨을 때 대법원장 없었어, 입장 없었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없었어. 저게 이 상황에서 지금 저기서 입장을 물어보면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사법부의 위상과 이 역할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기자들인데도 몸 돌려서 가는 거 봐봐. 저게 몸이 달아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것들이 얼마나 자기 이익에만 이렇게 민감한 건지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 저 약속대로 있는 것도 분명하고 저도 아까 저 질문만 딱 듣고도 이거는 짜고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야, 그래. 언제 대법원장이 저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짜는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대답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원래 기자들이 다가가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연습을 덜 하고 연습을 좀 덜 했어.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아니 지금 댓글에 우리 김용남 의원이 너무 예리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유튜버로 남아달래요. 너무 예리했다고.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그러더니 결론은 그냥 유튜버네. 아니 너무 예리했잖아. 이런 거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리했어. 이런 거 알리지 마. 예리했어 진짜. 아니 근데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대법관 늘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법관 늘리면 그거 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뭐 사법부 장악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지금 대법관 14명 중에서도 10명을 윤석열이 임명했습니다. 그럼 10명이 다 윤석열 하수인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수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우리가 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도 또 헌재에서는 또 파면 결정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수인들은 아니다. 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네. 대법원은요 대법관 임명할 때 비서울대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도 아니에요. 다 그냥 서울대 사람들이 다 하니까 비서울대 몫이라는 거 한두 자리 두잖아요. 한 자리 정도. 여성목. 그럼 저는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한양대에서는요 저희 출신 학교에서 대법관 배출하면요 한양대 여기서부터 플랜카드를 다 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대 독식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대법원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관 늘리는 거랑 구성의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1년에 그 상고심으로 올라오는 게 4만 건이래. 4만 건. 그래 한 명당 3천 건을 네.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많네.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그 경무에 시달리시니까 그렇지. 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 법안이. 왜 저렇게까지 싫어해? 희한들 하시네.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죠.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니 뭐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독식하고 있으니까 한 학교 출신들이 네. 자기 같은 순혈들끼리 독식하고 있으니까 늘리는 것도 싫죠. 자기들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그러니까 독과점이 무너지는 게 싫은 그렇죠. 거기에 그런 이제 그런 거예요. 딱 저항하는 그런 건데. 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는 대법관이 지금 14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원 행정처장까지 이렇게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까지 다 해서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리잖아요. 네. 일단 방이 크기가 반토막 나야 돼요. 아 건물은 제한돼. 방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한 방에 2명씩 방 빼야 쓰든지 돼. 아니면 방의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돼요. 아 예리하신데요. 오늘은 그 얘기하면 안 돼. 싫어하죠. 예리해. 나 그럼 그냥 계속 남는 거야. 네, 유튜브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만드는 김에 한 300명 해가지고 고시원방으로 하나씩 주면 자기들한테 익숙한 환경이거든 그거. 네. 근데 한 번에 16명을 다 늘리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럼 1년에 쪼개서. 4명. 차 증원. 1년에 4명씩 증언하는 거야. 1년에 예, 4명. 예. 그리고 법 통과돼 또 1년 동안 또 안 유예. 늘려 유예해. 뭐 이 정도면 왜 싫어해? 뭐가 얼굴이 왜 창백한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회가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네. 있다는 점, 오늘 특검이 3개가 통과됐다는 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특검 때문에 애를 썩었냐 힘들었어, 진짜. 솔직히. 와. 네. 결국은 통과되네. 결국은.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진 특검. 이게 이제 정권 교체의 효능감이죠. 그렇죠. 바로 진짜. 효능감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바뀌자마자 7070은 윤석열 번호라고 바로 나오는 거 봐봐. 바뀌자마잖아. 이게 세상이야. 오늘 영상에서 다룬 검찰 개혁과 민정수석 인사 논란은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중대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의 검찰 출신 오광수 씨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은 검찰 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바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핵심 보직인데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대 특검법이 동시에 통과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검사가 60명으로 확대된 것은 이번 수사의 규모와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최강욱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특검팀 내부의 밀정이 섞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서울대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사법부 구조를 다양화하고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대법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진정한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